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한 남자. 그는 길거리에서 양말을 신고 안경까지 장착하죠.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변호사 신성한.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님 풍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새삼스럽게 세 번 없이. 성한은 이번에 맡았던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했는데요. 어떻게 뭐 소송은요? 훌륭한 변호사 만나서 아주 깔끔하게 합의된 거죠.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 막차 타신 분이 훌륭한 변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장 현근의 말에 성한은 자신의 사법고시 썰을 풀어줬죠. 뇌세포가 활발하지 못한 나이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런데 제보해야 될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근도 성한의 유능함은 인정하지만 2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 대단하죠. 그 고생을 했으면 사건 수임을 좀 폭넓게, 이혼 소송 말고 좀 다양하게, 예? 오직 이혼 소송만 맡는 성한이 답답했는데요.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혼 소송이. 그리고 결혼이나 좀 해보고 그딴 소리를 하시던가. 아니 오늘 왜 있다고지? 이 두 사람은 사실 오래된 찐친 사이였지요.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약 올리지 마. 네가 컨디션 똥인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그리고 너는 좀 그런데 이때 저 상담 오셨는데요, 변호사님. 둘을 깜짝 놀라게 할 인물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어깨 다 보이네. 이수진이랑 엄청 닮았다. 그녀는 바로 인기 라디오 DJ 이서진. 안녕하세요. 아씨 이수진이다. 어디 앉으면 되나? 여기. 이쪽 앉으시오. 서진은 며칠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고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잘하려고요. 이혼. 하지만 성한은 바로 의뢰를 거절하는데요. 제가 이번 일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이서진님 상황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 서진의 비디오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 서진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저기 봐봐, 제가 온다 지금. 먹었어? 뻔하지 않아? 봐봐, 진짜. 그 사건을 알기에 성한은 바로 서진의 의뢰를 거절한 거였죠. 모르는 사람 없겠죠.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성한에게 질문을 던진 서진. 변호사님의 기준은 뭔가요? 잘 이혼하는 기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끌어내는 거겠죠. 제가 원하는 바는 왜 안 물어보세요? 이에 성한이 원하는 걸 묻자 서진은 의외의 답을 하는데요. 어떤 걸 원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제가 원하는 건 양육권이에요. 하지만 대답 없는 성한에 서진이 나가려던 순간 실례했습니다. 진심인가요? 성한은 그녀에게 진심인지 물었죠. 진심으로 양육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적나라한 싸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요? 이서진 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요.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볼만 하신가 해서요. 성한의 질문에 서진은 확실하게 답하는데요. 전 내 아이의 양육권을 원해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려고요. 대답이 됐나요? 그러자 서진에게 악수를 제안하는 성한. 악수로 할까요? 하이파이브로 할까요? 악수가 낫겠죠. 하이파이브는 양육권 가지고 온 다음에 그때 하시죠. 그렇게 성한과 서진이 손을 잡은 날 밤, 서진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고 이후 아들 현우에게 과일을 건넸지만 좀 먹어봐. 저녁도 많이 안 먹었잖아. 나가. 현우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했지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들어와 서진에게 나가라고 하는데요. 호텔 가. 2번 말하네. 현우가 여기 있어. 양육권 챙겨가려면 애 옆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하든? 이에 서진이 그를 무시한 순간 나 이거! 당신 이런 인간인 거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누가 네 말을 들어. 오죽하면 4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널 버리겠니?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땐 현우 데리고 나가는 거야. 서진의 말에 남편의 언성이 더 높아지는데 아들이 걱정되는 니 바람을 피우다 못해 동의?
말을 말자. 나가라고 빨리! 조용히 좀 버티자. 제발 조용히 좀. 하지만 현우는 이미 모든 얘기를 들어버렸고 또한 서진도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요. 그리고 다음날 서진은 성안의 사무실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녀는 조심스러워하는 성안에게 시원하게 질문을 허락했지요. 돌려서 말하면 길어지잖아요. 배려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질문하시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외도는 언제부터? 1년 전? 지금부터 1년 전 라디오 PD와 한 레스토랑에 갔던 서진. 여기 맛있어요. 친구가 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괜찮네. 그때 셰프가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실례합니다. 제가 이서진님 정말 너무 팬이라서 긴장하면서 요리했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서진 앞에서 고장나는 모습이 진짜 팬처럼 보였지요. 찐팬인가 봐요. 선배님 얼굴 보느라 앞도 안 보이나 봐. 설레가지고. 그런 농담 꺼내지 마. 그런데 이후 서진은 팬이라던 그와 계속 눈이 마주쳤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누군가 나를 보고 설레하니까. 그날 이후 서진은 자주 그 레스토랑에 갔지요. 자주 갔어요. 거길 가면 내가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슈로 남편분하고 뭐 자주 갈등 같은 게 있었나요? 이때 서진이 남편에 관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남편들이 아내의 속옷을 완벽하게 기억할까요? 그 인간은 기억해요. 선물 받은 내가 입지도 않는 속옷도 다 알아요.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거든요. 언젠가 들킬 걸 알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외도를 들킨 건 남편의 집착 때문이 아니었지요. 그럼 남편분이 이 상황을 알게 된 건 언제쯤인가요? 동영상이 터지면서요. 개새끼 피하려다 쌍놈 만난 거지 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놈에 대해선 성안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 외도는 유책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 유출 스캔들은 분노를 해야죠. 쌍놈의 새끼 그거. 남다르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안은 자신의 소울음악 트로트를 들으며 반소장을 쓰는데요. 그는 잔뜩 흥에 취해 노래까지 불렀고 결국 이웃의 반발을 듣고 나서야 흥을 죽였지요. 예, 여보세요. 당첨자시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그리고 며칠 뒤 법원. 조정일에 출석한 양측 변호인과 의뢰인들. 곧이어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내는데요. 지난해 3월 24일 의뢰인의 아들 강현우 군의 학부모 참여 학습 날이었죠. 현우와 약속했던 학부모 참관에 나타나지 않았던 서진. 그날 이서진 씨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실망한 현우 군은 학습 도중 뛰쳐나갔습니다. 현우 군이 담을 넘다가 다쳤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담임 선생님이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병원을 지켰어요. 심지어 현우가 다쳤다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지요. 무려 10통의 전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날 서진은 그 남자와 있었고 아 진짜 왜 이렇게 이뻐? 그때 현우의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왔지만 남자가 이를 막았지요. 아이 분위기 깨지잖아 나중에. 그리고 핸드폰 바깥에 빼놓고. 남자의 핸드폰에 그날의 모든 게 찍혔고 혹시 이서진 씨 아니세요?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현재 상대 변호사는 그 동영상까지 문제 삼는데요. 엄마가 유해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된 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외롭다고 다 외도를 하진 않죠. 본인의 선택이죠. 이때 성안이 강하게 반대 주장을 말하는데 외로워서 외도를 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저희 의뢰인은 10년지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사는 제일 가까운 지인인 이서진 씨만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자리를 빛내줄 셀럽이었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이서진 씨의 친구분들도 전부 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겼던 서진. 어디에 있든 함께 있는 사람과의 인증사진을 30분마다 찍어 보내야 하는 상황. 이거 상식적인 건가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친구들 그리고 뭐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된 것이 과연 강희섭 씨하고는 무관한 일인 걸까요? 이어서 성아는 메모지 한 무더기를 꺼냈죠. 이건 이서진 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의 메모입니다. 무려 7년간 서진이 받았던 남편의 끔찍한 메모. 일단 속옷은 네가 번 돈으로 산 거지? 너 어디 알바하니? 이게 모아둔 건 3년치지만 이런 모멸감 가득한 메모는 7년도 넘게 집안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진을 감시하는 CCTV가 집안에 널려 있었고 더 숨이 막히는 건 말이죠. 40평대 아파트에 총 6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옷을 갈아입는 드레스룸에조차 말이죠. 이거 정상인가요? 성아는 그런 남편의 비인간적 행동을 문제 삼는데요. 외도만 유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내에게, 먼저 사람에게 이런 비인간적인 멸시와 모독. 그러자 상대 변호사는 다시 서진의 동영상 얘기를 꺼냈죠. 하지만 충격적인 동영상의 여주인공이 된 건 아이의 양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우 군이 자라면서 그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위원장님, 동영상은 모두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모두 지운 줄 알았던 동영상이 아직 남아있다는데요. 어젯밤 저희 의뢰인은 이서진 씨의 동영상이 아직도 유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군이 조금만 더 자라면 충분히 이 영상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마와 분리시켜도 충격이 가시지 않을 텐데 함께 산다니요? 이에 성아는 2차 가해를 경고했고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은 이서진 씨를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어서 서진이 받은 피해를 강조했죠.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이서진 씨는 이미 1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하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일상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불륜녀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유출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서진 씨는 지금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왜 차별받아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판례 중에 외도 당사자가 양육권 가지고 간 케이스는 상당히 많죠. 그런데 왜 이서진 씨는 외도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까? 동영상이 아직도 유포... 예, 그 동영상이요. 그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 그게 이서진 씨를 향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때 위원장이 끝을 알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조정 때 강현우 군의 심리치료 결과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현우의 생각이 중요해진 만큼 성안도 현우를 만나보려 하고 저 현우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현근에게 동영상을 알아봐달라 부탁하죠. 너 내일 좀 경찰서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경찰서? 왜? 아니, 그 이서진 씨 동영상이 아직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데. 뭐? 그 직접 가서 좀 디테일하게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내 잠깐만. 너 진짜 팬심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영혼을 건다 내가. 그리고 다음날 현근은 경찰서에서 동영상이 정리된 걸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게 초반에 걸린 거라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뭐 빨리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지훈 집 압수수색을 해서 하드며 클라우드며 싹 다 지웠다고 하거든. 아니, 그럼 어디서 찾은 거야 대체? 뻥카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생긴 이후 현우를 만나러 간 현근과 성안. 저 현우야. 곧이어 성안은 현우와 따로 대화를 나누는데 너 어떻게 심리 상담은 잘 받고 있어? 네. 엄마 아빠 일인데 현우가 고생하는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엄마도 그렇고. 이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현우. 기억력이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본 거. 엄마 아빠가 막 심각하게 싸우시고 막 그러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 얘기에 갑자기 몸을 떠는데요. 갈래요. 그래 가자. 어디로 가니? 학원. 데려다 줄까? 아니요. 혼자 잘 가요. 그 순간 성안이 현우에게 말을 걸었고 저 현우야, 내가 아는 초3 중에 너가 제일 단단하다. 이에 현우가 서진에 대한 감정을 말했지요. 엄마가 미워요. 선생님 전화를 안 받았어요.
병원에서 오래 기다렸는데 아빠가 왔어요. 엄마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우의 모습에 성아는 복잡해졌는데요. 아빠랑 살고 싶대? 모르겠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짠하고 모르겠다. 그렇게 현우와 성환이 만난 날 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현우. 정신 차려! 왜 이래? 정신 차려 뭐야? 정신 차려봐! 그 시각 성아는 현우의 말을 떠올리며 뭔가를 고민하는데 선생님 전화를 안 받았어요. 수신 거절했어요. 기억력이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때 서진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서진. 여보세요? 변호사님,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서진 무슨 일 있으세요? 현우가 갑자기 발작을. 서진은 현우의 고통에 이혼 조정을 끝내려 하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발작이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울고 숨도 잘 못 쉬고. 아빠가 119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걸 뺏어서 던지고 또 집어 던지고. 현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만해요. 예, 그래요. 이서진 씨. 이혼 조정은 여기까지 하시죠. 하지만 이젠 이혼 조정이 아니라 재판으로 갑니다. 성아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이길 생각인데요. 변호사님, 내 말 이해 못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길 겁니다. 이길 거니까 식사하시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열린 재판. 022 드단 523845 남편 측 변호사는 현우의 고통을 언급하며 양육권을 주장하고 이서진 씨에게 엄청난 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이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여전히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이서진 씨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것은 아이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성아는 남편에게 질문을 했죠. 그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랑 살고 싶은지? 재판장님, 사건 본인의 선택 의지는 만 13세 이상의 알고 있죠. 요즘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데요. 만 13세가 되어야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 그거 지금 묻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뭐 아이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한 번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이가 저런 엄마랑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 거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들은 건데요. 사실 법정에 오기 전 현우를 만났던 성환. 현우야, 내 생각에는 아빠도 나쁘고 엄마도 나빠. 두 분 다 부모로서 점수는 진짜 꽝이야. 참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지같이 뭐. 성환은 현우에게 슬쩍 누구랑 살고 싶은지 물었고 현우하고 딱 한 명만 더 살게 된다면 현우는 누구랑 살고 싶니? 엄마요. 이어서 현우는 자신이 봤던 엄마를 말해줬는데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아무도 몰래 베란다에 맨발로 서 있어요. 근데 난 봤어요. 무서웠겠다. 엄마는 괴로웠어요. 나도 괴로워요. 그래 현우 너가 제일 괴로워. 괴로운 걸 봤어요. 그때 여신 알고 있죠? 내가 왜 아빠 핸드폰을 집어던졌는지. 현우의 물음에 성환은 조언을 해줬고 현우가 본 거, 들은 거 그거 안 지워져. 마음속에 머릿속에 막 여기저기에 남아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거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자꾸 생각이 나잖아? 그럼 자꾸 뭐든 해야 돼. 나는 그럴 때면은 노래 듣거든? 트로트? 이후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현우가 힘들면 대답 안 해도 돼? 찾아본 거니? 누가 보여준 거니? 그리고 현재 현우의 일기장을 증거로 꺼낸 성환. 사건 본인 강현우 군의 일기장입니다. 재판장님, 미리 제출된 증거가 아닙니다. 아, 예, 오늘 받았어요, 오늘. 들어보죠. 이후 성환이 현우의 일기를 읽었고 나는 불행하다. 엄마는 항상 없다. 요즘은 항상 아빠랑만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아빠랑만 있는 내가 불쌍하다.
재판장님, 지금 강현우 군의 심리 상태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불행하다 여기는 상태입니다. 어린아이의 불안정한 마음을 법적 근거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맞습니다. 불안정한 어린아이. 이어서 성아는 남편 신문을 요청하는데요. 강희섭 이혼 당사자의 신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문하세요. 그렇게 성안이 신문을 시작했죠. 강희섭 씨, 그 현우 군에게, 그 불안정한 어린 아들에게 그런데 혹시 이서진 씨 동영상 보여줬어요? 현우에게 충격적인 짓을 한 서진의 남편.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아들에게, 강현우 군에게 그 동영상 보여줬냐고요? 뭐? 얼마 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랑 살고 싶어요. 너 미쳤어? 네 엄마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몰라서 그래! 현우의 말에 남편은 억지로 서진의 영상을 보여줬고 너 이거 봐. 너 이거 봐. 봐, 이 새끼야! 눈 똑바로 뜨고! 이게 네 엄마란 여자야. 봐! 봐, 이 새끼야! 끔찍한 짓을 한 그는 현재 뻔뻔하게도 당당히 외치는데요. 알아야 되니까. 엄마란 여자랑 왜 살면 안 되는지 애도 알아야 되니까! 원고 진정하세요. 그래서 보여줬다고요? 저딴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잡아야지 왜 날 추궁해? 당신 뭐 변호사 한다요? 보여줬어. 내 아들이니까 아빠인 내가 보여줬어. 왜? 원고 진정하세요. 그때 피고 착석하세요. 서진이 다가와 남편의 뺨을 쳤죠. 피고! 이 미친 돌아. 이후 서진은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곧장 나가려 하는데요. 여기요. 아니, 이거 다 맞아야 갈 수 있어요. 빼주세요. 저 환자분 이 수액 다 맞으셔야... 빼주세요. 성아는 그런 서진에게 현우와의 일을 말해줬지요. 왜 말 안 했어요? 아침에 현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로 좀 와줄 수 있냐고. 일기장도 그때 받았고요. 자기가 봤다는 거 엄마가 알면 울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엄마랑 살고 싶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 거예요. 현우한테 갈래요. 그렇게 곧장 현우를 만나러 간 서진. 맛이 어때? 맛있어. 현우는 누구랑 살지부터 묻는데요. 나 누구랑 살아? 엄마랑. 이후 서진이 현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바로 용서를 빌었지요. 한편 성아는 서진의 말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는데요.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 거예요. 현우한테 갈래요. 그러고는 소주를 꺼내 들이키는데 이때 지난 과거를 떠올린 성안. 잠시 괴로워하던 그는 이후 트로트를 틀었지요. 그렇게 성안이 한껏 뽕에 빠져있던 그때 아 진짜 예민하네. 아씨, 깜짝이야. 이거 남진의 나야나 같은데? 이번엔 이웃이 아닌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형근은 오자마자 서진의 일부터 물었고 서진 씨 깔끔하게 잘 정리된 거야? 야, 이서진 씨가 한 칼이 있어. 싸대기를 그냥 싸대기? 완전 찰지게 맞아. 선빵. 술이 달다. 응? 그러자 또 다른 절친 정식이 딴지를 걸었지요. 지랄들을 해요 아주. 이서진 걱정을 네가 왜 하냐? 너 엄마야. 너 이혼 도장이라도 제대로 찍어주고 나서 덕질을 하든지 해 인간아. 야, 왜 좋은 날 초를 치고 그래? 정식은 성안에게도 한마디 하는데요. 정식이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넌 뭐 노말한 줄 알아? 야 너 저게 얼마인 줄 아냐? 저게 5천만 원이 넘는 거야. 저거 뭘 들어야겠어? 어? 저기 누구냐? 드뷔시 형님.
핸델 어머님이랑 뭐 많잖아. 들을 거 엄청 많잖아. 너 왜 음악을 차별하냐? 이어서 성한의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한 정식. 야, 신성한 이 배신감 들게 하네. 왜 내 플레이리스트 건드리면 너 진짜 젓가락을 꼽아버린다. 야, 흥근아. 이 플레이리스트에 신수훈 노래가 없어. 그래?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마이크를 꺼내더니 무슨 가방에 블루투스 연결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걸 넣고 다녀? 정식이 대뜸 노래를 시작하는데 너의 슬픔을 보면서 현근에 뒤이어 성한까지 노래에 합류했죠.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하지만 밖에선 세 사람의 생쇼를 보며 안타까워하는데요.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어? 장가를 못 갔대. 아니 장가를 못 가서 저러는 거야? 그러느라고 장가를 못 간 거야. 그렇게 셋이 노래를 즐긴 다음 날 한 음악회를 보러 간 성한. 알고 보니 피아니스트가 성한의 지인이었는데요. 흥나더라. 야, 어깨춤이 절로 나올 뻔했어. 왜 춤은 안 추셨어요? 못 봤어? 막 춤추는 거? 나만 못 봤네. 그런데 짜잔. 교수님 좋아하는 와인. 봐봐요. 제자 중에 저만 한 애 없죠? 놀랍게도 성한이 그녀의 옛 교수였고 피아노를 바라보는 성한의 눈빛도 아련해 보였죠. 그렇게 성한이 제자를 만나고 온 이때 여기 변호사 선생님이시죠? 네. 이혼 변호사. 예. 한 아주머니가 성한에게 이혼 비용을 묻는데요. 이혼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요? 상원마다 좀 달라서요. 하지만 대화는 곧 흐지부지 끝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 아주머니. 다녀왔어요. 차 많이 막혔지. 그래도 버스는 덜 막. 그런데 얼른 밥 차려라. 애비 백가죽 등에 묶었어.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얼른 밥 차려. 저것은 저 혼자 밖에서 뭘 처먹고 다니길래 저 몸뚱어리 좀 봐.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하지만 그녀가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닌 딸들이었고 어머니한테 말 좀 해. 애들한테 험한 소리 좀 그만하시라 하라고. 평소에 말투가 저러셨는데 쉽나? 웃음이 나와? 남편에게 어머니를 말려달라 신신당부하죠. 당신이 아빠잖아. 왜 미영이 미소는 우리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서 안 들어도 되는 막말을 듣고 사냐고. 얘기할게. 정말 할 거지? 할 거지? 자 얼른. 시원찮은 대답에 한 번 더 경고까지 하는데요. 정말이야. 꼭 말해. 어머니 한 번만 더 미영이 미소한테 막 가시면 나 안 참아. 그렇게 잠들었던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이 꼭두 새벽부터 온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저녁 얘기를 하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녁에 콩국수에다 애비 입맛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대뜸 이곳으로 집을 옮기겠다 하는데 위층에 새 내놔. 내가 집 뺀다. 새 내놔라. 어머니는 그럼 몸만 내려오면 돼. 뭐하러 딸애들 각방을 줘? 방 안에서 같이 쓰게. 방이 좁단 말에도 시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애들이 다 커서 방도 좁아요. 둘이 쓰기는. 니들 내가 지금 이 집 안 내줬으면 길바닥에 나 앉아있어. 도대체 애미란 인간이 해박 빠져서 도대체 살림이 일어나질 않아. 저 씻고 나가려 해서. 이에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 더 답답했지요. 그렇게 오늘도 그녀는 혼자 일을 하러 갔고 그런 한편 성아는 저녁에 현근과 만나 술 한잔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어느새 술을 여러 병 비운 순간 현근이 사무실에 붙어있는 성안의 포도송이 얘기를 꺼냈죠. 내가 졸라 열심히 일하니까 네가 포도송에다가 색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 포도송이는 성안에게 일종의 카운트다운인 모양인데요. 딱 하나 남았어 지금. 야 너 그 포도송이 다 칠하면 한 판 뜰 거냐? 그 새끼라? 그리고 죽일 거야. 모든 포도알을 채우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하는 성안. 새끼 죽일 거야. 그렇게 이를 갈던 성안은 이후 잔뜩 취한 채 걸어가는데 그때 그의 눈앞에 피아노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같은 시각 제발요, 제발!
집을 합친단 말에 잔뜩 화가 난 딸. 어린 저 말본수 좀 봐. 뭐라고? 할머니가 왜 여기로 오시냐고요. 새벽 4시부터 내려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올라가시면서. 근데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다니? 응? 너는 살리려고.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고생하잖아요. 솔직히 엄마가 사업 망했어요? 아빠가 망한 거잖아요. 아빠가. 누가 했든. 이때 싸움을 말려봤지만 이소 그만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네가 이 X이니까 딸들이 이 꼬라지가 이렇잖아. 어머니 2년 전 하지 마세요. 애들이 밖에서도 안 듣는 욕을 집에서 들어도 되겠어요? 아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아들도 못 낳고 딸만 줄줄. 할머니 그만 좀 해요 좀. 그럼 올라가세요, 예? 나 등신아. 이에 딸이 아빠에게도 한마디 하는데 아빠 왜 맨날 그래? 왜 맨날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안 불쌍해? 이 말하는 것 좀 봐. 애비가 네 친구야? 애비가 그 순간 며느리가 그만하라고 소리쳤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마세요. 네가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잘못하면 맞아야지. 어머니한테 맞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자 엄마. 좀 비켜 이놈아. 이리 와. 6, 7, 8. 그녀가 끝내 폭발해버리는데요. 아이고 시험에 잡네. 아이고 나 아직 8가지 남았다고. 내 새끼 8대 때렸다고. 과연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성안의 포도송이와 피아노 등 아직 나오지 않은 그의 과거는 무엇일지, 신선한 법정 드라마 신성한 이혼이었습니다. 신성한 이혼은 지난 3월 5일 첫 방영된 JTBC 신작 드라마로 첫 회부터 시청률 7.3%를 찍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배우 조승우의 잔망스럽고 능청스러운 연기가 화제였지요. 인간미 넘치면서도 능력있고 믿음직스러운 변호사 성안은 조승우를 만나 더욱 캐릭터성이 살아났고 그 괴짜스러움이 한층 매력을 더했죠. 또한 드라마 자체로도 흥미로운 소재와 빠른 전개로 기대감을 모으는데요. 더불어 불륜과 동영상 유출 등 다소 자극적인 소재일 수 있지만 자극성으로 시선을 모으기보다 재미와 감동에 집중한다는 이재훈 감독의 말은 그대로 지켜졌죠. 그럼 여기까지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이 있는 드라마 신성한 이혼 1, 2화 소개해드렸고, 다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놓치지 마시고 JTBC 채널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